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올해도요, 이제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연말에도요, 분양시장 열기는 아마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말 맞아서 매번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 좀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청약제도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왕 할 거 올해 서둘러 보자 이런 수요자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부동산 시장은 다른 투자보다도 남들이 하니까 이걸 좀 해봐야지 이런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여러분들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죠. 여기로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번호 더 있습니다. 797-0300번 문자번호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문제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양시장이 뜨겁고 앞으로도 올 연말에도 뜨거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뭐든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매번 주의할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분양시장에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것들 몇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좀 분양시장이 가장 핫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 청약통장이 이제 2순위가 1순위로 이제 같이 동격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 때문에 순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분양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미분양 물건된 물건들이 좀 잠자코 있다가 지금 이렇게 분양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온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10월 이후에 11월 집계로 본다면요, 사실은 미분양 물건이 더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네. 일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 물건이 한 6%가 올랐고 지금 서울 수도권 정도는 한 2%가 좀 오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고 따진다면은 우선 앞으로 공급량이 많아질 곳에 대한 분양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중에서도 좀 도심하고 가까운 곳에 일부 교통 편의적인 부분이 잘 돼 있는 곳을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대단히 택지 규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네. 부분 하고요. 수도권 내에서도 이왕이면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이 가장 아마 그 분양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하고,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평형이 싸다고 해서 대형 평형의 미분양 물건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상 뭐 언젠가는 대형 평형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경제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에서 소비 패턴으로 가는 이 거주 형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 30평대형 그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대형 평형, 즉 30, 40평대 이상 되는 부분 그 분양 물건들은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라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그 일반 분양 물건도 사실 분양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래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는데, 분양되는 금액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장이 막연하게 좋다고 해서 서울 도심권 안에 이렇게 갔다가는 실제로 이 인근에 있는 좀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 1.1배 내지 1.2배가 높은 상태에서 분양을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분양을 좀 함부로, 청약통장은 한번 청약돼서 내가 쓰고 나면은 그때는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시작 단추를 잘 꿰는 그런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핵심은 그거네요. 진짜 뭘 고르냐가 중요하다.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을 선택하자라는 것인데,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번 접근해볼까 시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단 고르세요. 고르고 전화주시면 되잖아요.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제가 상도 사동에 있는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 매도 시기하고 신림동 재건축 1지구 무허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투자 유무를 좀 알고 싶거든요. 신림동은 투자로 해도 되나? 이거를 네. 여쭤보시는 거고, 동작구 상도동의 빌라는 상세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210-448번지.
448번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동작구 상도동 먼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은환 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지금 네. 동작구 상도 4동에 있는 네. 그 빌라를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냐라는 네.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신림동에 있는데 재개발 그 1구역 같은 경우에 네. 그 무허가 주택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면 어떠냐. 나중에 이제 재개발 됐을 경우에 아파트를 받기 위한 방편이죠. 네. 자, 이런 두 가지에서 우선 첫 번째 그 빌라를 언제 팔면 되냐라고 한다면 네.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도 사동 이쪽 지역에 여기가 지금 신대방 삼거리역하고 장승백역 그 사이에 있잖아요. 네. 요 지역에 있는 개발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신 그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 빌라가 네. 요 지금 양년대군 그 묘역 옆에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좀 산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 아니고서 여기를 일부러 내가 거주 목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수요자들은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는 개발 계획 하나 갖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 예정이 요 밑에 지금 장승백이역 진행되고 있는 곳 있죠? 네. 여기를 지나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획을 크게는 잡았다가 지금 무산된 상태거든요. 아, 네. 지금 봐서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빌라가 대지 지분이 몇 평이고 이런 거를 그 논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 없다 손치게 된다면 그런 대지 지분이 유명무실, 즉 효과를 못 보게 되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작자만 있다면 사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출발해서 이 빌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빌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역 근처라든지 예. 지금 예를 들어 이 빌라 같은 경우 혹시 그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전세를 놓나요? 전세 줬어요. 그러면 전세금 대비해서요. 네. 내가 판다면 얼마 정도의 여기 묻혀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보았을 경우에 네. 향후의 시세가치 상승 이런 걸 기대한다면요. 네. 역 근처에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을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여기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아요. 물론 기대 가치로는 네. 재개발이라는 거를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이란 게 당장 구역 지정되거나 예정지로 발표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네. 그 효과를 못 봅니다. 자, 제 얘기는 이 언젠가는이라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잠겨 있는 금액을 이왕이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소리예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빨리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지금 그 또 하나는 그 신림동에 네. 그 무허가 주택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무허가 주택 사는데 비용이 대략 뭐 5천만 원 전후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로 내가 매입을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그 가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생각하면 무허가 같은 경우는 내가 저비용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서 일반 분양 금액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무허가 주택을 했을 경우에 예. 그게 일단은 무허가로서 조합원 입주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기준은 그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81년에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노출이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무허가 대장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는 결국은 나중에 그 땅을 밟고 있는 시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 권리 자체 하나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사야 되는데 네. 결국적으로는 내가 관리 처분 됐을 때 네. 그 시효지로부터 불화받은 금액 있죠? 네. 그 불화받은 금액만큼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피를 위에 건물에 들어앉힌 금액 금액은 사실은 거의 그 평가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냥 프리미엄만 내가 한 5천 주고 산 꼴이 돼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금액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원이 한 네. 2,100명 되고요. 예. 향후에 조합 실제로 분양이 됐을 경우에 일반 분양까지 다 하면은 네. 2,800세대가 됩니다. 한 7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하고 임대 분양 그 주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 형태 모습에서 그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소리냐면 조합원으로서 가진 권리가 네. 일반 분양하고 한 80%에서 70% 난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30평대 금액이 예를 들어 평당 1,500이 됐을 경우에 예. 내가 얻어내는 이익은 한 1억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아까 얘기대로 조합원이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예. 일반 분양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비슷해졌을 경우에는요. 내가 처음에 지불했던 5천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일반 분양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뭐에서 걸림돌이 되냐면 크게 두 가지죠. 사업 기간이 언제냐. 아, 예. 그리고 사업성에 따져서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이런 무허가주택을 샀을 경우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를 사시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은 너무 멀게 봐서 네. 사시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요. 예. 이 위치가 예. 역에서 멀거든요. 지금 그 이쪽에 위치가 봉천역이나 서울대 입구역하고는 먼 이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쪽 그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특징은 네. 2호선 역하고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점점점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된다 손 치더라도 별로 그렇게 전망이 없는 거고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당장에 이거를 사서 내가 얼마만한 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도 이익을 크게 못 볼 것 같고 사업 기간도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 산정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한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대한 이익은 없는 상태로 가요. 네. 차라리 현실적으로 5천만 원 갖고 엑기스 있게 투자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지금은 재개발 시대보다도요. 네. 지금 현실화 시대, 즉 전세를 깔고 뭐 작은 소형 그 빌라나 신축 이런 거를 역세권 근처에 사둔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중에서는 제가 오히려 추천드리는 건 비교만 한다면 이제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5천만 원 갖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는 세미나에 오시거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방향성 제시를 한번 받으시고요. 네. 네. 아까 갖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요. 네. 이왕이면 역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에 많이 내놔서 네. 파셔야지. 그냥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놔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팔고 나와야 그 네. 자금들이 다 나중에는 결국은 좀 그냥 묻혀 지내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금이 조금 회전돼서 자금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으니까요. 예. 잘 판단하셔서 또 한번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예, 어떻게 전화 주신 거 잘하신 것 같죠? 네, 네. 판단 내리시는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윤환 대표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참석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까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네. 어느 곳으로 가면 돼요? 궁금한 곳 알려주세요. 아, 저기요. 네. 저는 이제 부천 중동에 예? 아파트를 조그만 걸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들이 사는 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직장이 판교로 되는 바람에 얘들이 지금 예, 수지 쪽으로 가서 살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뭐 그냥 전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8천만 원씩 9천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래서, 어, 그래갖고는 그냥 너무 네. 그냥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주위에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음. 앞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하나 사는 게 좀 사버릴까? 어떨까. 아, 네네. 살고 있는 주위나 뭐 지금 상현동 그쪽으로 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거기나 안 그러면은 그 동일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곧쯤이면 사는 게 좀 어떨까. 아, 네. 전세로 그렇게 정말 올려주고 사는 것보다는.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거 기사에서만 봤지 실제 사례도 처음 들어서 시청자님. 와, 이렇게나 올라가네요. 대표님 네.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자녀분 걱정의 노심초사 또 이렇게 수화기를 드셨는데, 네, 자, 지금 부천 중동에 집을 조그만 걸 갖고 있는 게 몇 평이죠? 23평이에요. 23평이요. 네. 역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제가 어느 아파트인지 자세히 몰라서. 거기가 지금 여기 그 보람 아파트고요, 중1동. 네. 예, 보람 아파트인데 거기서 역하고는 글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보람 아파트면 역세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 포도 아파트도 있고. 네. 자, 지금 이렇게 보시죠. 큰 틀에서 네. 논의를 할게요. 뭐냐면, 네. 우선 중동을 팔고 차라리 네. 그 수지구 상현동으로 사는 건 어떠냐, 이렇게 네네. 질문 주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 답변은 오케이입니다. 아, 예. 일단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괜찮아요. 예. 자, 왜냐하면 중동으로 봐서는 사실은 중동의 거주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예. 물론 일기 신도시이고 좀 주택이 90년대 초에 지어졌기 때문에 예. 노후된 건 사실이지만 그 장점은 있습니다. 뭐 이 예. 근처에서 이 부천이라는 시가지 자체가 워낙 그 아파트 밀집촌이기 때문에 네. 교육 환경이라든지 거주 형태가 굉장히 좋고 이 7호선 연장에 의한 서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살기는 괜찮은데 예. 이 앞으로 그 가치가 오를 것 같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현동보단 못해요. 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또 집을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부천보다는 상동이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상동에 차라리 그 상현동에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용인 그 상현동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수지구 상현동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판교 출퇴근 목적으로. 네네. 예. 자, 그래서 그걸 팔고 상현동으로 오시는 거는 찬성. 이렇게 네. 우선 답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상황을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다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네.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아파트라는 구조가 이 그 매수 세력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졌을 때는요. 정말로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는 급매물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싼 정도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정도니까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도 상승 여력이 있느냐면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게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상현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이 수지구 상현동 하면은 지금은 교통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정자역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쪽 신분당성으로 개통되고 있는 이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분당성으로 개통되는 이런 지역하고의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꾸준히 가격이 올랐는데 네. 지금 상현동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2016년도에 이 정자에서 예. 그 미금을 지나서 이쪽 그 동천동에서 풍덕천동 그리고 상현동을 거쳐서 광교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힘입어서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냐면 올 초부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는 올 중반기부터 올랐어요. 예. 사실 조금만 6개월 전에 전화만 주셨어도 얼른 샀더라면 몇 천만 원 이득을 좀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여기 안에서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안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은 역 근처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예. 신축보다는 차라리 노후된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신축이라 하면은 바로 몇 년 안에 입주된 것보다도 그나마 10년 전에 입주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이상 된 것들은 아직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기 거를 저 공략하는 얘들이- 게 유리해요. 얘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만연마을 그 LG 아파트고요. 자이. 아, 만연마을이요? 네네. 거기 몇 평 살죠? 지금은 임대를 그때 당시 갈 때 좀 네. 싸게 들어갔어요. 네. 43평짜리를 그때 임대도 없고 이래가지고서 자, 43평으로 그러면 갔거든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네. 절대 40평 이상은 사시면 안 돼요. 네. 이 동네는 자, 여기가 지금 상현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상현동하고 그리고요. 특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일 스위치 네. 여기 그 상현동에 있는 거 그것도 지금 그 두 가지를 보는데 한 35평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차라리 같아요. 동일 아파트가 더 유리합니다. 1층이라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 뭐냐면 특히 그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 가격 구조의 차별은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네. 어린 아기를 키울 때는 또 1층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자녀 애가 좀 뛰어놀고 저기 할 때까지는 네. 사실은 1층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비용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1층이라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시세 차이가 당연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똑같이 그런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애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황금성도 있고요. 중요한 건 예. 평형을 구분을 낮은 거로 하라라예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분당선 역사 근처 이왕이면 그쪽으로 네. 하는 것이 투자하면서 거주하면서 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일단 네. 중동을 빠른 시간 내에 파시고 그리고 네. 이쪽 상현동으로 넘어오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거 너무 많으셔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뒷분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 후에 꼭 전화 주세요. 다시 한번요. 자,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10년 정도 된 투룸 다세대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선 10분 거리 정도고 매매가 2억 원 정도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살아볼까요? 자, 일단은 뭐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신당동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뭐 추천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구 신당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쪽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이 빨갛게 된 데가 사실 상업 지역이면서 업무 지구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이렇게 이 근처에 있는 오른쪽에 이제 노랗게 된 또 지구들이 그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갛게 위치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신당동인데 이 신당동에 그 역이 3개가 지나가요. 신당역이라든지 또 청구역이라든지 약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노후된 아파트 10년 된 그런 빌라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구매력이 따라야 됩니다. 자, 보시죠. 만약 누군가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빌라를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결국은 아파트보다는 싸니까 상대적으로 빌라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렇죠. 네. 그 아파트를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이 2가지가 있어요. 신축이냐 역세권이냐예요. 아하. 즉 그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신축이 더 나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관리비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빌라가 더 유리하거든요. 관리비가 네.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그럼 그래서 2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탈락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빌라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역에서 뭐 좀 거리가 있다. 실제로 거리가 뭐 5분 된 거리인데 빠른 거리입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천천히 걸어도 5분 아니면 2, 3분 거리 내에 있는 정도를 역세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을 때 구매력, 즉 내가 시세 차익을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줄 만한 물건은 딱 한정되게 신축과 역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심이지 지역은 선별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투자는 조금 방향을 선회를 해보자. 이제 그런 종목으로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문자 잘 주셨네요. 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중에서만 저희가 이거 고민 상담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윤한 대표께서는 매주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챙겨드려요. 11월 29일 토요일, 12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797-0300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그런 알짜배기 매물 정보 한번 찾아 나서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기에서 매물 정보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매물일까요?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네. 오늘은 입주시입니다. 입주시에 실투자금 650만 원으로 가능한 우면동,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을 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8층 중에 8층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면동 나왔고요. 나머지 2개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님 전해주세요. 네, 저 또한 좀 서초구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학군으로 유명한 방배동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권에서 드물게 또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향상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마포구의 서교동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복합 개발의 수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계속 풍족적으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3가지 매물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드릴게요. 먼저 방배동으로 안내합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그리고 7호선 이수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금의 3천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방배동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일단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강남권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로는 많이 변모를 하고 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가 상승의 폭이 좀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추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군 우위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에 이주하는 또 실입주자들이 또 입주하기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또 많이 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인한 복합 개발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인원 창출에 의한 인구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입지 좀 볼게요. 교통은 편리한지, 살기는 편안한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호선, 7호선, 이수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신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주요 업무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매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쪽으로는 동작구, 그리고 강남구, 여의도, 마포, 용산까지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핵심 지역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배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처에는 또 자사고나 서초고 등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 입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입지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급 상권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속터미널, 태인안로, 압구정, 강남까지 다 상권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상권 이용을 최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또 서리풀 공원이나 몽마르트 공원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까지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업무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배우 주거지로서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가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고요. 입지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전세가율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개발 소식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이 물건 가치를 좀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 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근처에 있는 이제 장제터널이 2017년이면 완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방역부터 서초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효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군정부사부지가 또 이전이 2015년에 일어나게 되면 복합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공원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입지 요건이 굉장히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처에는 또 삼성부터 잠실까지 이어지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고용 창출도 계속 될 것이고 자본 유입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호강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는 방배 5구역이나 흑성 뉴타운이나 그리고 강남권에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주 소유가 이동을 한다면 배후 지구지로서 또 호강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방배동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점검해 볼게요. 네, 일단은 투룸이기 때문에 방 2개, 거실, 욕실, 그리고 이제 발코니까지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공간 활용도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장착을 하고요. 방범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또 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체방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나 내부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에 좀 맞춰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강남 스타일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물건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 분석해 주십시오. 네, 가격은 분양가는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인데 전세를 놓게 되신다면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게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2억 5천까지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권 치고는 소액인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에 지금 100만 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금융 비용 다 빼고 만약에 융자를 최대 활용하신다면 1억 9천만 원 정도 하시니까 수익률은 한 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대 지금 화면으로 저희 확인하고 있고요. 이 매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혹시 이제 매수를 할 때 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의점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일단은 유의하실 점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셨었잖아요. 그쪽 말고 다른 지역을 보실 때는 그 주변에 시설이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많이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가 지금 올라가는 지역 중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후화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시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가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두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가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입니다.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예요. 내년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8층입니다. 1억 4,650만 원 매매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을 1억 4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650만 원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김현호 수장님의 매물이고요. 역시나 저렴한 실투자금이 좀 돋보이긴 합니다. 포인트 좀 점검해 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보장된 항아리
수익성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우면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하철에서 모두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신에 이 지역에는 R&D 센터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삼성 R&D 센터가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에서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약 한 석 달 앞둔 오피스텔입니다. 바로 이 주변 인근입니다. 인근인데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이것보다 작은 평수들이 1억 5,500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피가 붙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요. 전세 가격에 분양 가격을 맞춘 실속형, 수익형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대로 투자하셔서 수익률 10%를 바라볼 수 있는 강남권에 속한 오피스텔의 수익성 투자 초점을 맞추시면 본 매물이 적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 좀 볼까요? 네. 우면동 교통 여건은 어떤지, 주변에 살기 좋은지 점검해 주세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는 제가 선바이역 차량으로 2분 그랬는데요. 자, 본 건물은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두 정거장 가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고요. 한 정거장 가게 되면 바로 삼성 R&D 센터 앞에서 정차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차량으로는 R&D 센터까지 약 1, 2분 정도, 삼성 R&D 센터까지 1, 2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도보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요. R&D 센터 자체가 역세권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택지 분양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모두 지금 내년에 들어선다고 해도 6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 R&D 센터의 상주 인원이 약 1만 명이 예상되는데요. 기숙사 약 200명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대 수요는 더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임대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이제 도로망 같은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본 매물 바로 앞에서 우면산 터널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서울 서초 교대역까지도 차량으로 약 10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한 차량으로 바로 외곽순환도를 거쳐서 경기도권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통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D 센터의 어마어마한 연구 인력들을 임대 수요로 확 흡입할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네. 정말 그 앞에서 직장과 집을 오갈 수 있는 정류장이 바로 그렇죠. 코앞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삼성 R&D 센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는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요. 자, 우면지구는 14,000평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3층 6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내년 2월 28일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입주는 약 5월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약 1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에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LG 연구센터, KT 연구센터, 그다음에 대한결핵원, 한국교총 등 지금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빼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본 매물에 LG연구센터가 버스로 한 정거장인데요. 바로 옆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하이브랜드 등 다양한 쇼핑과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양재천을 또 끼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따라서 양재 시민의 숲에 산보라고 하냐? 산보는 아니죠? 산책이라고 산책하러 하냐? 나가는 네, 거요? 산책 나가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청계산 우면산,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R&D 센터가 이곳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환경이 독보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보니까 이제 8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고 네. 내년 가을쯤 준공이 될 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져요? 네,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2층부터 8층까지 총 70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모델하우스가 꾸며져 있는데요. 보시는 그대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뭐 시스템 창호라든지 그다음에 스타일러, 붙박이장, 그다음에 그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다 모든 게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욕실이요. 유럽풍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중에 가장 최신식으로 짓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네요. 실내 보니까요. 저 사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가격을 봐야죠. 실제 투자 금액이 일단 전세를 끼고 나면 이제 저렴한 걸로 이제 네. 추측이 되는데 그 가격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3,350부터 1억 4,650만 원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우면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일 로얄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은 1억 4,650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은 약 1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65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로 전환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러면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대출 8천만 원을 이용하시면 연수익률로 약 10%를 강남권에서 볼 수 있는 고수익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어떤 네. 분들에게 좀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면 더 적합할지 이런 투자 전략적인 면에서도 좀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투자죠. 스텝 바이 스텝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네. 1,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1,465만 원이 들어가지만 입주 시점에는 오히려 계약금에서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정말 김연아 소장이 소개하는 매물이 1억 6,500만 원, 1억 7천만 원, 1년 후에 되는지 저희 머니투데이를 믿어보시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매물 같은 경우 제가 원래 확신하는 매물은 확신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본 매물은요. 정말 확신하는 매물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첫 번째 단계를 밟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오, 김연아 수장님께서 원래 긴 건 기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본인 그렇죠. 매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는요, 소장님. 확신은 하지만 네. 그래도 유의할 거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오피스텔이 뭐 공급 과잉이다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역 분석은 물론이고요. 무조건 뭐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역세권이어서 지금 오히려 역세권이라고 해서 강남역 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률이 2%거든요. 공실도 많고요. 자, 가격 투자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요.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100% 성공하는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매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그리고 2호선,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교동으로 가시죠. 소장님, 추천 포인트요. 네, 일단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4대 성장 거점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확장이 되고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서교동 같은 경우는 4대 성장 거점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4대 성장 거점이 개발이 되면서 후광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요. 공실 없이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럭셔리한 매물입니다. 첨단 고급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입주하실 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합 개발이 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원역 그리고 합정역 모두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 매물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 과연 얼마나 잘 꾸려져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입지 여건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입지 여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6호선 망원역을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근처에는 2호선,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합정역이 있습니다. 합정역은 도보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가면 또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홍대 입구에 가시면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도로망 발달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을 통해서 강남권, 여의도, 용산, 공덕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요. 업무 지역과의 친밀한 유지 관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는 또 상암 DMC라든지 그다음 월드컵 공원, 난지도 공원, 한강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까지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대 상권과 맞물려서 합정 상권 그리고 망원 상권 그리고 지금 서교동 상권까지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최대로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 업무타운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대학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노라는 대학가, 뭐 연대, 이대, 홍대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학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후두염이 좀 좋으신가 걸려서 봐요. 목소리가 네.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학가들이나 직장인들의 업무타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들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이수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포구 매물이라 하면 다 이런 장점들로 꾸려져 있다라고 매번 저희가 귀따갑게 들었던 곳인데 그래도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번 소장님 짚고 가야죠. 조금 더 힘을 내셔서요. 네. 호재들도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합정동 균형 발전 지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합정동 균형 발전 지구 같은 경우는 주로 고급, 복합, 주상복합 상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그 배후 주거지로서 그리고 상업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1구역 같은 경우도 공사가 끝나면서 시세 오르를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2구역, 3구역 완성될 때마다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주의할 점이 지금 언론에서도 한번 났었는데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상권이 많이 확장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많이 확장이 돼서 주변 지역에 이제 상가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합정동, 그리고 망원동, 서교동 이쪽까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집가 상승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는 잘 아다시피 뭐 상암 DMC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방송인들이라든지 첨단 IT 기업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8만 명의 고용 인원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요. 배후 주거지로서 후광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하화 착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쪽으로 뭐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자본 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입니다. 10월에 이제 완료가 된 신축 건물이고요. 건물 특징 한번 볼게요, 수장님. 네, 근데 일단은 준공이 벌써 났고요. 아, 네네. 방 2개, 거실, 그리고 욕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금 굉장히 좋은 로얄층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외부 사진 나가는데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장착을 했고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고요. CCTV 방범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스템 한샘으로 키친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샘으로 했기 때문에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조명도 LED 조명을 썼기 때문에 전기세까지 좀 아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친 같은 경우는 또 밑에 발판을 누르면
그 물 조절이 돼요. 수압 오. 조절이. 그래서 그런 첨단 시스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발판 밑으로 누르면 물이 잠근 장치가 되어 있고요. 방 구조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빠졌고 발코니까지 있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이제 세입자 맞추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쁘네요. 심플하고 깔끔하게 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새 맞추시거나 실입자시기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달형 수도 잠금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 진짜 어머니도 편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좋아하세요. 네, 그거를 네. 건축주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 장착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가격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얼마입니까? 네. 분양가는 저렴합니다. 네,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에서 2억 1천까지 가능하시니까 소액 투자가 되시겠죠? 2천에서 3천 원으로 마포구의 서교동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수요가 제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에 80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자는 최대 활용하셔서 1억 6천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자 빼고 하시면 연수익률은 한 9%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소장님. 본 매물 매수를 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점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다 보면 월세가 얼마 나오느냐 이것만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변에 그 임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직장가가 많은지 그다음에 대학가가 많은지는 확인 안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가셔야 공실업계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한번 가셔서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에 대학가는 많은지 그다음에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매물 점검했네요. 마지막 매물요.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저희 전화 받을 겁니다. 2077-6392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매물 정보 저희가 다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네,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